12월 1일 종합편성 채널 4개 회사가 일제히 개국했습니다. 이후 이른바 종편 드라마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드라마 홍수시대 속에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작품은 어떤 것인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JTBC 드라마 빠담빠담이 첫 방송을 하고 또 종편 드라마 여러 편들이 이렇게 속속 등장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빠담빠담이 첫 회가 방송됐었는데요. 네. 빠담빠담은 이제 노희경 작가가 쓰고 정우성과 한지민이 호흡을 맞춰서 화제를 모은 작품입니다. JTBC의 가장 야심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16년째 부국을 한 남자와 그를 사랑하게 되는 여자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살인 누명을 쓰고 16년째 보육 중이던 그 정우성 씨가 이제 출소 한 달을 앞두고 자신을 천사라고 이제 부르는 친동생 같은 아끼는 이제 김범 씨와 잠시 휴가를 나오는 장면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까칠한 수의사인 한지민과 만나고 치안으로 몰리다가 나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후 감옥으로 다시 돌아온 정우성은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하게 되고 결국 사형을 당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되돌아가고요. 교통사고가 난 순간부터 다시 돌아가서는 이야기로 전개가 돼서 2회를 더욱더 궁금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빠담빠담 등장하는 배우들도 참 쟁쟁하고요. 네. 제작 보고에도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정우성이 이제 이지아 씨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일 텐데요. 네. 정우성은 지난달 30일 그 열린 제작 보고에 참석해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지아와의 결별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섰기 때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좀 불편한 법도 했을 텐데 네. 오히려 불편한 것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만나고 헤어지고 다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라면서 스스럼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 이어서 그 영화가 아닌 연거푸 그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데에서는 그간 쉽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이 작품이 큰 의미로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에 연속으로 출연한 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어제는 채널A의 컬러 오브 우먼도 첫 회를 방송했는데요. 말 그대로 다른 색깔을 지닌 네. 여자들의 사랑과 전쟁 그리고 일 이런 것들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네. 윤소희와 이수경이 각각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소희는 일에 대한 노력과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성공하길 원하는 열정의 소유자로 출연을 했고요. 이수경은 아름다운 외모로 섹시함과 순수함을 동시에 드러낸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날 윤소희는 검정색 뿔탄경을 착용하고 촌스러운 복상을 입은 채 사랑에 서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수경은 과감한 키스씬부터 도발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이 두 여자와 재벌남 그리고 순수남 간의 이제 사각관계가 이야기의 축인데요. 얼마나 이제 선전할 수 있을지는 로맨틱 코미디를 표방하는 만큼 이야기의 전개가 좀 깨알만 같은 재미를 주느냐 여부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종편 채널의 시트콤도 상당한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네. 어제 또 JTBC의 시트콤 청담동 사라요가 시작을 했죠? 예, 청담동 사라요는 이제 국민엄마 엄마라고 불리는 이제 김혜자 씨가 출연을 한다고 해서 화제를 모은 시트콤이죠. 네. 서울에서 가장 부자 동네라는 청담동에 살지만 꼬질꼬질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제 첫 회에는 그 동방신기 윤호가 이제 만화방 연체료를 떼어먹으려 하는 얌차 한류 스타로 출연해서 좀 팬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재밌었겠는데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무엇보다 이제 시청률이 그것에 입증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빠담빠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 방송된 종편 드라마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1.601%를 기록을 했고요. 청담동 사라요는 1.207%를 기록했습니다. 컬러 오브 우먼은 0.757%를 이제 나타냈고요. 눈에 띄는 점은 어제 재방송된 인수 대비가 1.406%를 기록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인수 대비를 비롯한 왓츠업 등 이 주말 드라마가 지난 주말에 일제히 시작이 됐는데 어땠나요? 예, 종편 4사가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아무래도 드라마에 전력 투구를 했을 테고요. 네. 첫 번째 맞는 주말인 만큼 각 드라마들이 어떤 그 성적표를 낼지도 굉장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인수 대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드라마가 시청률 1%를 넘지 못했는데요. 인수 대비는 3일 첫 방송에서 1.183%를 기록을 했고요. 4일 방송분에서는 1.082%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말 드라마가 통상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시청률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지켜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방송이 더 오히려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일 테기도 하고요. 인수대비는 조선시대 초 이제 5대왕 문종에서부터 10대왕 연산군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인수대비, 태비 윤씨, 또 재헌황후, 정의왕후 등 왕실의 여인들과의 인연과 악연을 조명하기 위해서 기획을 됐는데요. 걸그룹 티아라의 멤버 은정이 최실화의 아역으로 사극에 이제 도전을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아직은 좀 열심히 한다는 거에만 초점이 좀 맞춰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다른 주말 드라마들은 어땠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인수대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드라마들은 이게 1%가 넘지 못하는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네. 최불암 등이 출연하는 채널A의 곰배령은 3일에는 0.731%, 4일에는 0.65%를 기록했고요. MBN의 시트콤이죠. 갈수록 기세 등등은 3일에는 0.618, 4일에는 0.579%를 나타냈습니다. 모래시계의 송진아 작가가 쓴 MBN 드라마 왓츠업 같은 경우는 빅뱅의 멤버 대성이 복귀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3일에는 0.460%, 4일에는 0.693%의 시청률을 기록했죠. 그렇게 큰 방향은 얻지 못했다고 할 수 있고요. TV조선 같은 경우는 주말 모두 특선 영화를 편성했습니다. 네, 시작과 함께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런 작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종편 드라마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종편 드라마를 종편이라는 이제 카테고리로 다듬어야 될지 아니면 케이블 드라마로 봐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청률 1%의 사를 건다는 건 분명히 케이블 드라마는 소리죠. 지상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시청률이니까요. 케이블 드라마가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에로나 액션 이런 장르가 케이블 특성상 주요했고요. 그런데 종편 드라마는 지상파 드라마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은 지상파와 하되 현실은 케이블인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종편 드라마 중 몇몇은 지상파에서 밀려서 편성을 잡지 못한 것인 게 사실인데요. 경쟁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민수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 시청자층이 있는 사극이란 점 때문에 또 빠담빠담은 노희경 작가가 워낙 마니아 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지점일 것 같긴 합니다. 네, 드라마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 되겠죠. 종편 채널의 많은 드라마들 속에서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웰메이드 작품을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